명세서를 작성하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작성하시오. 나머지는 기장된 내역과 무관하다고 가정하고 직접 입력하라. 자, 자료 1번에 여러분들 제목의 밑줄 좀. 자, 밑줄. 결산서에 반영된 기부금은 다음과 같다. 밑주시고. 들어보세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요 기부금을 여러분들이 보고, 요게 특례인지 일반인지, 비지정 기부금인지, 맞죠? 아니면 올해 연도의 기부금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볼게요. 결산서에 반영된 기부금이니까 회사가 비용 처리했다는 뜻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4월 30일 날 어디에 기부했다라고 돼 있냐면 천안시청에 400만 원을 기부했대요. 근데 적요 보니까 이재민 구호를 위한 성금이라고 보이세요? 우리 이재민 구호를 위한 성금이면 어떤 기부금이에요? 그렇죠. 특례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4월 30일에 기부한 건 우리가 특례 기부금이다라는 거니까 얘는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항 없겠죠? 장부, 비용, 법인세법도 기부금 비용. 음. 자, 그 다음에 5월 31일자 보겠습니다. 자, 5월 31일자에 사회복지법인에 300만 원 기부했대요. 자, 기부했는데 고유 목적 사업비로 기부했답니다. 우리 고유 목적 사업비다라는 게 설립 취지에 맞게 기부했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 시설에 기부했으면 어떤 기부금으로 가요? 그렇죠. 일반이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 사회복지 공동모금 회면 특례고 사회복지 시설이면 일반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맞죠? 자, 그 다음에 6월 30일자 보겠습니다. 보니까 자, 남서울대학교에 400만 원을 기부했대요. 자, 기부했는데 적요 보니까 대표이사 총동창회에 기부했대요. 밑줄. 대표이사 총동창회에 기부. 그럼 이건 대표이사가 속해져 있는 동창회에 기부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소득처분 뭘까요? 일단 비정기부금이죠, 여러분 이거. 그렇죠. 이거 상여로 하셔야 돼, 원래가. 그래서 얘는 비지정기부금 원칙적으로 기타 세율이지만 이건 대표이사가 속해져 있는 동창회 기부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는 송금 불산입 400만 원 상여로 하셔야 돼요. 되셨죠? 이거. 자, 그 다음에 9월 30일 여러분들 별표입니다. 9월 30일이 중요합니다. 별표. 자, 볼게요. 자, 9월 30일 광진 장학회에 900만 원 기부하고 회사가 기부금 처리한 거잖아요. 그죠? 보니까 자, 적요란에 장학 단체의 고유 목적 사업비로 기부했으니까 장학 취지에 맞게 기부했다라는 뜻인데 갑자기 주석이 달려 있어요. 그죠? 자, 주석 좀 보겠습니다. 주석 1번. 자, 고유 목적 사업비 900만 원 중 700만 원은 현금이니까 문제 없죠. 현금주의이기 때문에. 예. 자, 나머지는 약속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외상으로 한 거잖아요. 자, 근데 밑줄입니다. 끝에 약속 어음의 만기일은 내년도 1월 31일이다. 밑줄 치시고. 그러면 이 어음 발행한 게 200만 원이잖아요. 그 200만 원은 법인세법은 어느 년도의 송금이에요? 내년도죠, 내년도. 근데 회사는 900만 원을 전부 다 올해 연도에 기부금 비용 처리한 거예요. 오케이? 예, 그럼 여기에서 어떤 세무종 나와요? 장부는 900만 원을 비용 처리했죠.
근데 법인세법은 올해 연도에 송금은 현금 나간 700만 원이잖아요. 맞지? 그럼 송금? 불산이 그렇죠. 요 200만 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중에서 200만 원 송금 불산이 어음기부금 200만 원 소득 처분은 뭘까요? 그렇죠. 플러스 유보예요. 귀속시기의 차이잖아요. 왜냐하면 끝까지 가면 장부는 올해 기부금 다 900만 원 처리한 거고 법인세는 내년도까지 가면 900만 원 다 송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시적인 차이니 우리 일시적인 차이면 여러분들이 소득처분 유보 아닌 마이너스 유보가 되는 거예요. 네. 이걸 분계로 보면 이렇게 돼요. 분계로 보면 여러분 요거 분계로 보면은 장부에서 이렇게 처리한 거예요. 장부에서는 기부금 900만 원 다 처리했죠. 현금 나갔든 어음으로 줬든 이렇게 한 거잖아요. 회사 미지급금이라고. 아니면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한 거지. 맞죠? 근데 법인세는요. 돈 나간 것만 인정하잖아요. 그럼 현금 700만 원, 요 나간 것만 올해 연도에 기부금, 송금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무조 나온다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왜냐면 송금 불산임이고 미지급금이란 부채 차이니까. 그럼 우리가 가산조정이며 가산조정인데 부채나 자산의 차이면 우리 플러스 유보잖아요. 그죠? 근데 귀속식의 차이는 무조건 플러스 유보 아니면 마이너스 유보예요, 여러분들. 됐죠?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맞다. 그러면 우리 9월 30일 날 광진장학회 기부한 900만 원 중에서 법인세법상 올해 연도에 기부금은 얼마만 인정? 현금 나간 700만 원만 인정하잖아요. 그럼 700만 원 어떤 기부금으로 인정? 일반이에요, 일반. 문제에서는 아마 줄 건데, 우리가 그 학교에 기부한 것만 특례였죠. 학교. 이건 학교에 기부한 게 아니라 장학단체에 기부한 거예요. 어, 그리고 시험에서는 최근 들어가지고 좀 오해를 없게 하기 위해서 애매하면 어떤 기부금이다라고 주는 편이에요. 자, 일반 기부금이 얘는 700만 원만 돼야 되겠지. 900이 아니라. 이것도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료 2번 보겠습니다. 자료 2번. 자, 볼게요. 자료 2번. 자, 10월 6일에 당사와 특수관계가 없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시가가 100만 원인 토지를 500만 원에 고가 매입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자, 어디에 밑줄치시냐면 특수관계 없는 종교를 목적까지 밑줄치시고 요 첫 번째 줄 끝에 시가가 여기서부터 고가 매입까지 밑줄입니다. 시가가 100만 원인 토지를 500만 원에 고가 매입까지 밑줄 좀 치시고. 음.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특수관계 없는 자한테 우리가 고가 매입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저가 양도하거나 고가 매입하면 어떤 기부금 판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습 진짜 안 할 거예요? 의제기부금, 의제기부금. 맞죠? 의제기부금 판단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특수관계 없는 거니까. 음. 그럼 지금은 고가 매입이니까 시가의 몇 퍼센트까지는 인정. 그렇죠? 130, 그 시가의 뭐죠? 130%? 그럼 시가의 130%니까 예, 우리가 1.3, 130% 곱하면 130만 원까지는 세법도 토지의 취득 원가를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370만 원 더 줬죠. 130만 원보다 370만 원 더 줬으면 특수관계 없는 종교단체한테 기부한 걸로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음. 네, 그래서
이게 장부상 분계잖아요. 근데 세법상 분계해 볼게요. 그럼 세법은 토지는 130만 원까지만. 나머지는 기부한 걸로 볼게. 370이죠? 요 대변에 현금. 이렇게요. 그럼 세무조정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돼? 2번은. 일단 장부는 비용 계산 안 했죠, 0. 근데 법인세법은 송금이 370이잖아요. 송금에 산입해야 되겠지? 그죠? 송금, 산입. 그냥 의제기부금이라고 할게 그냥. 저 이거 검색 안 됩니다, 잘. 의제기부금 370만 원. 소득처분은 토지라는 자산의 차이잖아요. 근데 송금, 산입, 차감 주니까 뭐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유보죠. 왜냐하면 자산이 감소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 그리고 조심하시. 그럼 이거 세법에서 어떤 기부금으로 간주하는 것? 어떤 기부금? 어디에 기부한 걸로 간주? 여기 종교 목적이니까 종교단체에 나머지 기부했구나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럼 뭐 종교단체에 기부하면 어떤 기부금을 본다라고 했어요? 일반? 기억나지? 종교단체 일반? 그래서 요 세법은 이 370만 원을 일반 기부금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신경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자료 이제 3번 보겠습니다. 자료 3번. 자, 보면은, 자, 자료 3번에, 자, 소득금액 계산 내역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고 수정한다. 자, 자료 3번에 가로 1번.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2억 원. 자, 그리고 자료 3번에 가로 2번을 좀 바꿔주실래요? 거기 혹시 기부금 세무조정 반영 후라고 보이세요? 우리 문제는? 근데 우리 시험은 대부분 기부금 세무조정 반영 전이라고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기부금 세무조정 반영 전이라고 바꿔주세요. 우리 시험은 대부분 반영 전이에요. 거의 그렇게 거의 99.9%예요. 그죠? 여러분 닦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 자, 그럼 이게 뭐냐? 우리가 단기 순이익이 2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입금 산입 및 송금 불산입이 가산 조정이죠. 그죠? 가산 조정이 1억 5천인데 기부금 세무 조정 반영 전 가산 조정이 1억 5천이다라고 제가 바꾼 거예요. 그리고 기부금 세무 조정 반영 전 차감 조정이 5천만 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가 차가감 소득 금액이라고 한다면서요. 차가감. 차가감 소득 금액에다가 기부금 지출액을 거꾸로 더하면 기준 소득 금액으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준 소득 금액 던져주는 거예요. 차가감 소득 금액에다가. 근데 중요한 게 있다. 아까 우리가 기부금 한도에 대한 세무 조정은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하지 않지만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 조정은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해야 최종적인 세법상 소득이 나오고 그거 가지고 기부금 한도 계산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 조정이 우리가 위에 세 개가 있었어요. 이렇게 세 개. 어떻게 세 개냐면 요거 요식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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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죠? 여기 대표이사 총동창회 기부금 상여. 그죠? 그 다음에 어음기부금 200만 원 유보. 그 다음에 여기 의제기부금 370만 원 마이너스 유보. 근데 두 개는 가산조정 600이죠.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차감 조정이 370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까지 다 반영해야 최종적인 세법상 소득 나오고 요거 가지고 이제 특례 기부금, 일반 기부 한두 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요. 우리가 기부금, 세무조정, 반영 후에 가산조정은 여기 가산조정 600만 원 반영해야죠. 그래서 1억 5,600으로 입력하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진짜로. 제일 중요할 거예요. 여기가. 음. 자, 그 다음에 송금산입 및 입금불산입은 차감 조정이 아까 우리가 차감 조정에서는 의제기부금 차감 조정 반영 전이 5천만 원이잖아요. 걔 반영하면 차감 조정이 370만 원이 늘어나야죠. 이렇게 하면 얘가 5,370만 원으로 여러분들이 차감 조정에 집어넣으셔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또. 그래서 요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많이 낚여요. 자, 그 다음에 자료 4번 볼게요. 자, 자료 4번에 당기 말 현재 남아있는 세무상 2월 결손금 명세는 다음과 같다. 그럼 여러분, 우리 아까 기부금에서 2월 결손금은 기준소득 금액 계산할 때 빼는 2월 결손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외웠지만 우리가 기준소득 금액 계산할 때 빼는 2월 결손금은 시점에 제한이 있었죠. 있어가지고 몇 년도 이후에 발생한 2월 결손금만 우리가 뺀다라고 했어요. 2015년, 그치, 15년. 15년이니까 2008년도에 남아있는 결손금 500만 원은 필요 없는 자료예요. 2017년도 것만 뺄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자료 5번 밑줄입니다. 제목에 2018년 일반 기부금에 대한 자료 밑줄 치시고 음,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기부금 문제에서 이렇게 5번처럼요. 과거에 기부금 주잖아요. 그럼 과거의 기부금 한도 초과를 2월 시켜가지고 송금 산입하는 그 자료 주는 거예요. 아까 기부금 한도 초과 2월 송금 산입 해석하라라는 겁니다. 보죠. 그럼 우리가 2018년도에 발생한 일반 기부금은 10년간 2월이죠. 10년간 2월이니까 2025년도 입장에서는 이 2018년도에 발생한 일반 기부금 한도 초과는 2월 시켜가지고 송금 산입될 수 있어요. 맞죠? 근데 해석해 보니까 2018년도에 일반 기부금 한도 초과가 4천만 원 발생했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2018년도에 발생했으니까 2019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일반 기부금 한도가 있으면 이미 공제가 돼서 소멸됐을 거 아니에요. 맞죠? 얼마가 소멸됐대 이미? 2,500만 원 소멸됐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2025년도 현재 우리가 2025년도 입장에서는 2018년도에 2월 된 기부금 한도 초과는 1,500만 원만 남아 있겠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 1,500만 원이 2025년도에 공제가 되려면 일반 기부금이 2025년도 한도가 1,500만 원 넘어야 돼요. 들리세요? 2025년도에 1,500만 원 이상이 있어. 이 1,500만 원 먼저 다 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일단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력하는 방법 좀 설명드릴게요. 하나씩.
자, 기부금 조정명세서로 오실게요, 여러분들. 자, 어디에 있냐면 1시 방향에 맨 아래에서 두 번째 기부금 조정명세서라고 있을 겁니다. 자, 클릭. 자, 됐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일반 기부, 어저께 여러분들 기업 업무 추진비도 불러오기부터 먼저 했죠. 마찬가지예요. 요 기부금 조정 명세서도 불러오기부터 먼저 하시면 돼요. 요게 잘 들으세요. 이 불러오기 회사가 장부에 기부금 처리한 거 불러오는 겁니다. 장부에. 자, 불러오기 누르시고 예. 하시면 자고로 어떤 기부금으로 다 불러오냐면 다 일반 기부금으로 불러와요. 이건 좀 여러분들 외워줄 수 있죠? 불러오게 하면 전부 다 일반 기부금으로 불러오니까 요게 특례 기부금이나 비지정 기부금이면 별도로 유형을 클릭해서 세팅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보죠. 그럼 우리 아까 여기 이재민 구호를 위한 성금 400만 원 어떤 기부금이었어요? 특례였죠? 특례니까 유형 클릭해가지고 여기 맨 위에 1번 특례 기부금이라고 보이시죠? 얘 클릭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법인에 기부한 건 일반 기부금 맞죠? 맞으니까 별도 세팅하실 거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 동창회 기부금은 얘는 비지정이니까 유형 클릭해서 여기 그 밖의 기부금이 비지정 기부금이에요. 그 밖의 기부 외워줄 수 있죠? 자, 우리 시험에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 안 나옵니다.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조심하실 게 우리가 이 광진장학회 기부한 거 일반 기부금 맞는데 이게 항상 우리 주의하실 게 항상 한도가 있는 송금과 비교해야 될 회사의 금액은 세법상 숫자죠. 근데 세법상 기부금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회사의 금액은 900인 거예요? 아니죠. 얼마예요? 700만이지, 700. 맞죠? 그래서 이 900을 700으로 돌리셔야 돼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만? 아니지. 왜? 회사가 아까 종교단체에 기부한 걸로 보는 거예요. 요거. 의제기부금. 그렇죠? 의제기부금도 회사가 기부한 것처럼 보니까 여기 세법상 한도하고 비교해야 돼. 회사의 기부금에 여기 입력해 주셔야 돼요. 아래에다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종교단체에 370만 원 기부한 걸로 보니까 일반 기부금으로 세팅하시면 되겠죠? 그 날짜는 10월 6일에 한 걸로 볼 거예요. 10월 06일. 그리고 적요는 대충 알아볼 수 있게끔만 써주시면 됩니다. 적요는 뭐라고 할까? 뭐 종교단체 기부라고 할게 그냥. 이 정도 쓰면 뭐라고 안 하겠지? 그 다음에 법인명은 아까 제 가로치고 광명이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 가로치고 광명. 자, 얼마 기부한 걸로 봤었냐면 아까 370이었죠? 370만 원. 그래서 여기에 적으실 건 우리가 세법상 기부금을 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장부상 정수자가 아니라.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이거 세무조정 우리 3개 해야 되잖아요. 법인세,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이 위에 요 3개죠. 상여, 유보, 마이너스 유보. 해볼게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정 등록 눌러보세요. 그럼 컴퓨터가 기부금 세무조정 메시지를 딱 한 개만 띄워요. 제가 아까 그랬죠. 8장서부터 13장까지는 컴퓨터가 이제 메시지를 다 띄우는 게 아닙니다. 맞죠? 여기 비지정 기부금 400만 원만 띄우잖아요. 해볼게요. 여기에 비지정. 그럼 우리가 이제 송금 불산입 쪽에는 어음 기부금하고 비지정 기부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이세요, 여기? 어음 지급 기부금, 송금 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한 맞는 표현이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기타 기부 요게 뭐냐면 비정기부금 얘기하는 거예요. 비정기부금은 원칙이 기타 세출입니다. 다만 지금은 대표이사 동창회 기부한 거니까 상여가 돼야지 이건. 맞죠? 그래서 일단 어음지급부터 할게요. 자, 어음지급 기부금은 컴퓨터가 메시지 안 띄우니까 조심하셔야 돼. 잘 나옵니다, 이거. 금액은 200이었죠? 200. 이거 발생. 음. 그리고 비정기부금. 음. 금액이 얼마였지? 400이죠, 400. 400. 다만 얘는 상여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음. 자, 그리고 차감 조정에 들어갈 게 요 의제기부금이잖아요. 송금사님. 아마 의제기부금은 검색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어, 검색이 안 되니까 직접 입력을 누르셔가지고 하시는 방법이 제일 최선입니다. 여기에다 의제기부금 정도라고 하면 알아먹겠죠, 뭐. 네, 금액은 370만 원. 그리고 마이너스 유보가 처음 생겼으니까 발생. 추이는 아니니까 유보 발생 1번. 됐죠? 이렇게. 음. 그래서 기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 조정은 비정기부금밖에 안 띄워줘 메시지를. 그래서 엄기부금은 정말 유의하셔야 돼요. 많이 냈거든요. 됐죠? 자, 나가고. 자, 나가시면 여기 맨 아래쪽 보세요. 맨 아래쪽 여기. 맨 아래쪽에 여기 소득금액 확정이라고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가 뭐를 하는 거냐면 2월 결손금 빼기 전에 기준소득금액 계산하는 기준소득금액.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소득금액 확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우리 단기순이익 같은 거 입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디를 누르시면 입력이 가능하냐면 5시 방향에 있는 여기 수정 누르시면 흰색으로 활성화가 돼요. 수정 눌러보실래요? 자, 눌러볼게요. 그럼 단기순이익으로 커서 가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 단기순이익 자료가 어디에 있냐면 자료 3번에 있어요. 여기 2억 원 있잖아요, 2억 원. 그죠? 칠게요, 2억 원. 입금 산입이 얼마? 1억 5천 6백, 그죠? 여기를 많이 틀려요. 실제 여기다 1억 5천 입력하시는 분들 수두룩합니다, 진짜로. 왜냐면 줬거든, 문제에서. 줬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1억 5천만 잡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 아셨죠? 그 다음에 송금 산입은 5,370이었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2월 결손금 빼기 전 기준소득금의 계산이 됩니다. 지가 알아서. 그래서 요 2번하고 3번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가 별표예요. 진짜로요. 맞죠? 여기 틀리면 이제 한도도 다 틀어져 버려요, 진짜. 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다시 11시 방향으로 오시면 11시 방향의 기부금 조정이라고 보이시죠? 여기는 두 개만 입력해, 두 개. 외워주세요. 다른 곳 입력 안 합니다. 딱 두 개입니다. 아까 했던 2월 결손, 기준소득금액 계산할 때 2월 결손금 있잖아요. 걔랑 과거의 기부금 한도초과 2월 송금 산입만 여기서 입력합니다. 나머지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자, 클릭. 음. 그러면 지금 커서가 5번에 가 있는데 5번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 두 개만 합니다. 여기 2월 결손금하고 여기 기부금 이원행 명세다라고 해서 한도초과 2월 송금 산입하는 거 이 두 개만 입력해요. 나머지는 하시면 안 돼요, 제발. 음. 그리고 이거는 좀 볼 줄 아셔야 됩니다. 뭘 볼 줄 아셔야 되냐면 요거. 뭘 볼 줄 아셔야 되냐면 여기 4번하고요. 14번 있죠? 요 4번하고 14번이 한도액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4번은 보시면 어떤 한도에 어떤 기부금 한도?
특례기부금이라고 보이시죠? 4번은 특례기부금 한도고 14번은 일반기부금 한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볼 줄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과거의 기부금 한도 초과는 올해 한도가 넉넉히 있어야 송금 2월 송금산이 먼저 되잖아요. 그래서 볼 줄은 아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2번 2월 결손금이 아까 얼마였냐면 우리 요 4천만 원만 의미가 있었죠. 2015년도 이후 거니까. 그럼 여기 2월 결손금 여기에다가 4천만 원 넣고요. 나머지 입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맨 아래 네모 5번 기부금 2월행 명세다라고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사업연도에는 뭘 정리하면 해당 기부금 한도 초과가 발생한 사업연도 적으시는 거예요. 문제에서 언제 발생했대, 한도 초과가? 2018년. 여기다 2018 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커서 가는 게 어떤 기부금 한도 초과가 2018년도에 떴었냐라는 걸 입력해 주는 거예요. 언제? 어느 기부금? 일반이니까 2번이 되겠죠? 2번 클릭하시고 그리고 21번에는 해당 연도에 총 얼마가 총 얼마? 4천 총 4천 입력하시는 거고 22번은 과거에 2월 송금 산입돼서 소멸된 과거에 얼마 소멸될 때 공제? 맞죠? 2,500. 그럼 이제 공제 가능한 잔액이 1,500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이 1,500만 원은 올해 일반 기부금 한도가 1,500만 원 이상은 있어야 송금 추인 가능하죠. 송금 추인액이 2월 송금 산입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올해 일반 기부금 한도가 얼마는 있어요? 여기 있지. 2,760만 원이 일반 기부금 한도잖아요. 한도니까 1,500만 원을 올해로 2월 시켜가지고 다 송금 산입 가능하죠? 그럼 여기에다가 송금 산입 가능한 금액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차기로 2월 되는 건 없어야죠. 되셔요? 이렇게. 아, 여기. 그래서 원래는 이것만 하면 되는데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한 적이 있냐면 아까 우리가 기부금 한도 초과 한도에 관련된 세무 조정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입력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거기까지 작성하라라고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얘 나가실 때 저장 눌러보세요. 나갑니다. 얘 눌러보세요. 얘 누르시고 다시 처음 화면으로 오실게요. 처음 화면으로 오시면 여기 11시 방향에 법인조정 2 보이세요? 보이시죠? 법인조정 2 클릭. 그러면 두 번째 칸에 11시 방향 두 번째 칸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가 있을 거예요. 자, 클릭해 보실게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불러오기 한번 눌러보실래요? 위에 있는 F12번 불러오기. 하시면 아마 이 두 개를 끌고 올 거예요. 여기. 나머지는 무시하시고 이거. 왼쪽에 있는 이 두 개. 이 두 개 끌고 오죠. 여기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랑 2월 송금산이 1,500 됐잖아요. 이거를 컴퓨터가 끄집어 봐요. 됐죠?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단기 순이익은 아까 문제에서 준 자료 3번에 2억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고 여기 입금 산입은 아까 1억 5,600이었나요? 입력하시면 되는데 제가 여길 왜 왔냐면 굳이 기부금 한도 초과랑 2월 송금 산입을 기부금 조정명세서 입력하는 문제랑 같이 나오면 별도로 계산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불러오기 하면서 끌고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만 작성하세요라고 할 때는 요 한도 초과액하고 2월 송금 사이 계산할 수 있으셔야 돼가지고 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기부금 조정명세서까지 출제하면 그냥 불러오기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것 때문에 한 겁니다. 나가실 땐 저장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건. 네. 아니요. 자, 됐습니다. 일단